안녕하세요. 신정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 변호사입니다. 회사에 있다 보면 이혼 사건이 상당히 많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한번 이혼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네. 편하게. 네. 그래서 저도 편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네. 불편한 자세 하셔도 돼요. 네, 아주 편하게 뒤로 이렇게 제끼고 네, 네. 편하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래서 우리가 이혼하면 이제 협의 이혼하고 재판상 이혼 이렇게 두 개 나눠지잖아요. 네. 그래서 협의 이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를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그쵸. 협의 이혼하시면 저희랑 상관없이 이혼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협의 이혼 하시기 전에 이런 걸로 이혼이 되나요?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혼 사유에 관련해서 이제 물어보시기 위해서 상담하시는 경우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협의 이혼 상담하시다가 결국 이제 협의가 안 돼서 이제 재판상 이혼 상담을 이제 하시는 경우들이 이제 좀 많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과연 이제 협의 이혼은 뭐고 재판상 이혼은 뭐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네. 우리가 이제 편히 좀 말씀을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네, 네. 협의 이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당사자들이 이제 이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직접 가서 이혼사를 밝히고 가정법원에. 예, 가정법원에요. 가정법원에. 네.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사를 밝히고 이제 아이가 없는 경우는 숙려기간 이제 1개월, 네.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3개월 이런 것들을 거쳐서 하게 되고 재판상 이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당사자가 또 직접 갈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또 장점들이 있어요. 왜냐면 꼴도 보기 싫잖아요. 그쵸. 이제 협의가 안 되죠. 네.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으로 가서 변호사를 통해서 이혼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의 협의가 안 된다는 거는 이혼 자체에는 협의가 됐는데 그 내부적인 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려고 입을 열면 싸우는 거죠. 그쵸. 왜냐면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혼 자체에는 서로 동의가 되셨고 어느 정도 나머지 세부 조건이 영역 차이가 안 나는데 너무 대화하기가 너무 힘들다 하시면 사실 그걸 이유로 이혼 조정으로 선임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거의 얘기가 됐는데 법원에 안 나가고 싶고 변호사 통해서 빨리 해결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 이혼 조정을 좀 많이 원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런 말씀대로 이제 협의 이혼 같은 경우는 이제 당사자가 직접 이제 나가야 되고 대리인이 되지 않고 숙려 기간도 있고 쳐다만 봐도 욕이 나오고. 예. 그래서 이제 재판상 이혼의 장점은 사실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협의 이혼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잘 협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할 때는 우리가 이혼도 있고 친권 양육권도 있고 재산 분할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결국에는 이 세 가지 쟁점에 관해서 당사자들이 직접이든 혹은 뭐 대리인들이 있으면 대리인들을 통해서든 뭔가 합의가 이루어져야 뭐 마무리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협의 이혼 과정 중에 협의 이혼 뭐 잘 마무리돼서 재산 분할 이제 협의까지 잘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협의가 다 끝났는데 재산 분할 어떤 청구해달라 혹은 재산 분할 청구를 당해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우리 사례에 비춰보면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재산 분할 관련해서 추후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는 협의 이혼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확정하지 않으신 경우에 좀 분쟁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서면으로 좀 확정을 지어놨으면 좋았을 네. 텐데. 이제 서로 어느 정도 선까지 이제 얘기가 다 조율이 됐다고 생각하셨는데 A의 입장과 B의 입장은 서로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른 부분들을 서로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은 영역에서 싸움이 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서면으로 약정한 게 없으시면 법원의 판단도 갈렸어요.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도 1심에서는 이미 재산분할 협의가 모두 이루어져서 모두 정리가 됐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2심에서는 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뒤집히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은 협의를 증명해내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서면으로 사실 정리하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당사자들끼리 그러니까 협의 이혼을 하신다 하더라도 재산 분할 관련해서는 추후에 다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서면으로 하는 걸 이제 추천을 하시는 네. 거고 그 서면에도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담을 필요성이 있다. 네, 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사실 소송 안 하려고 협의 이혼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또 다 끝났는데 소송에 휘말리면서 어떤 이중타
한 번에 그죠? 그죠? 꼴 보기 싫은 사람과 또 얘기해야 되는 거죠. 네. 좀 처음부터 잘해야겠네요. 그러면은 그런 뭐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할 때도 사실 협의 이용 과정 중에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할 때도 이제 변호사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변호사들은 뭐 재판상 이혼 쪽을 사실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어떤 합의서를 작성을 해드릴 수 있을 네, 테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중요할 것 같네요. 생각하시기에 나누실 것들이 많지 않은 사안에서는 재산분할 협의서가 필요하시지 않을 수 있는데요. 특히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조금 적게 분할을 받았다. 서면이 없다는 이유로 재청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고 입장, 그러니까 재산을 나누고 싶지 않은 쪽에서 오히려 꼭 작성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협의 이혼할 때는 재산분할 협의서 네. 꼭 신경 써라. 네, 신경 쓰셔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네. 근데 재산분할 협의서랑 뭐 이런 거 막 잘 작성되고 우리가 협의 이혼 과정 중에 이혼 전 단계에서 상담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게 뭐 협의가 될 것 같으면 협의하셔라. 소송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돌려보내는 분들도 네, 네,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가 다시 찾아와요. 그죠? 그죠. 이게 세부적인 조건에서 안 맞으시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느 정도 다 협의가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재산분할 협의서까지 다 작성했어요. 근데 아이 양육권 관련해서 네. 뭔가 그걸 포함한 뭐 다른 부분 조율이 안 돼가지고 재판상 청구가 들어왔다. 이제 본인은 이 재산분할 협의서 있으니까 이대로 난 재산분할 받으면 되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찾아온 사람이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 말인가요? 그대로 재산분할 협의서대로 이혼하고 재산분할 협의가 된 게 아니잖아요. 협의 과정 중에서 서로 작성한 거지 그대로 이혼이 된 게 아니라서 그게 구속력은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 뭐 둘 간에 사인이 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이 되면 그 협의는 효력이 없다라고 해서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잖아요. 근데 그쵸. 기대를 하고 오시거나 불안에 떨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혼을 가지고 팁을 드리긴 되게 뭐하긴 하지만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했는데 나한테 불리하다. 근데 협의 이혼 아직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네요. 그쵸. 이제 후회가 되신다면 재판상 이혼 혹은 뭐 이혼 조정 재판상 이혼 신청 아니어도 조정 신청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시 한번 판단 받아보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법원에서 재산분할 채권이 이혼이 확정됨으로써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혼이 안 된 상태에서는 재산분할 채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아무리 재산분할에 관해서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당신들은 이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분할 채권이 없어요. 그래서 없는 거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이 확정된 경우에 재산분할만이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혼인신고를 해놓은 상태에서 협의 이혼 과정 중에 작성된 재산분할 협의서는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면 크게 의미는 없다. 네. 그러니까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네네네. 뭐 근데 뭐 사실혼이던가 아니면 협의 이혼이 완성되면 몰라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재산분할 관련해서 또 많이 이제 듣는 질문이 있어요. 남편을 예를 들게요. 우리 남편이 바람 폈어요. 아, 네. 재산분할 다 가져올 거예요. 다 청구해 주세요. 라고 이제 찾아와요. 네.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쵸, 변호사님. 빨가벗겨서 그냥 내쫓겠다. 사실은 그게 맞긴 맞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건 어떨까요? 어떻게? 그냥 빨가벗겨서 내쫓으시고 이제 이혼과 관련해서는 조금 천천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빨가벗기는 게 그 돈까지 다 빨가. 아, 그런 의미로요. 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잡혀가는 거 아닌가요? 약간 속풀이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바람 피었다고 해서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지 않아요. 그래서 인정되기 때문에 바람 핀 사람 너무 미워요, 헤어지고 싶어요 하지만 재산이 나한테 되게 많이 있으신 경우는 재산 나눠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위자료랑 이제 재산분할이 나눠져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위자료 같은 경우는 많아야 뭐 3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해드리기가 좀 난감하더라고요. 내가 상대가 바람 펴서 너무 상처를 받아서 헤어지고 싶은데 재산이 나한테 있으면 내가 적극적으로 이혼 청구는 하실 수 있으나 빈털터리인 상대방이 당연히 살기 위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사건을 상담하면서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상대방이 되게 똑똑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와이프가 절대 자기를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술수를 쓰셨나? 와이프한테 두시고 편히 지내셨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건 뭐 태형이 처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태형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혼으로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재산 분할이 내 감정적인 부분까지 커버하는 게 아니라서 네네. 그러니까 잘못한 만큼 뭐 재산 분할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잘못한 거는 네. 위자료 처분되는 거고 네. 그럼 뭐 3천 전후에서 움직이는 거고 재산 분할은 그냥 잘못한 거랑 상관없잖아요. 네, 재산 분할은 잘못한 것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정말 이름 그대로 재산 분할입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 저희가 하는 이제 말씀 듣고 좀 정확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네요.